많은 분들이 경매를 쳐다만 보고 경매장에 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안 때문입니다. 혹시 잘못 입찰해서 입찰 보증금을 날려버리는 건 아닐까? 아니면 손해나는 곳에 투자해서 겨우겨우 모아놓은 돈을 날려버리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이 아닐까요? 실전에서 많은 분들이 잘못 입찰해서 손해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수천, 수억을 수업료로 내고 결국은 경매를 포기하시는 분 많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걱정은 이제 끝. 왜냐면 그냥 화면 아래 멤버십 가입에 클릭하시면 그 비싼 수업료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멤버십 가입자에게 경매에 관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부디 수천, 수억 원의 비싼 수업료 내지 않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대전 지역에서 진짜 돈 되는 물건이 하나 나왔습니다. 저희 멤버십 가입자분께서 부탁하신 대전 지역 다가구 근린주택입니다. 이 물건은 지금도 임차인이 꽉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주변의 대학들이 밀집되어 임대 수요는 확실한 지역입니다. 1층 근린조차 상권이 살아있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에 지금 절반 이하로 하락한 상태라 그냥 낙찰만 받으면 수익은 정말 괜찮은 물건입니다. 저희가 왜 괜찮다고 말씀드리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물건의 경매에 관한 기본 정보부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물건은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매 물건입니다. 사건 번호는 2024타경 125,274번이며 물건 종류는 근린주택입니다. 소재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1292번지로 도안지구 인근 주거와 상업이 혼재된 지역 안에 위치한 다가구 근린주택 건물입니다. 이 물건의 감정가는 15억 1,758만 2천원이며 여러 차례 유찰이 진행되면서 현재 최저가는 7억 4,361만 5천원으로 감정가 대비 49% 수준까지 하락한 상태입니다. 매각기일은 2026년 3월 11일 오전 10시 대전지방법원에서 진행되며 입찰에 참여하시려면 입찰보증금 7,436만 1,500원을 정확히 준비하셔야 하고 이 금액에서 단돈 1원이라도 부족하면 입찰은 무효 처리됩니다. 토지 면적은 290.7제곱미터로 약 88평이며 건물 연면적은 435.67제곱미터로 약 132평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4층 근린주택입니다. 이번 경매는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게 되면 해당 토지와 건물을 통째로 취득하는 방식의 경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이 건물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임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왜 수익 구조가 괜찮다고 말씀드리는지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건물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본 건물은 2018년 7월에 사용 승인을 받은 비교적 신축에 가까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4층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은 290.72, 약 87.9평이며 연면적은 435.67이, 약 132평 규모입니다. 건폐율은 59.86%, 용적률은 149.87%로 토지를 비교적 효율적으로 사용한 다가구형 근린주택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성을 보면 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약 75.742, 약 22.9평 규모의 상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실제 현황을 보면 의류수선점이 입점해 있어 상가 임대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2층과 3층은 각각 다가구 주택 3가구씩 총 6가구가 구성되어 있으며 4층에는 다가구 주택 2가구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주거 세대는 총 8가구이며 여기에 1층 상가까지 더해 총 9개 임대호실이 운영되는 구조입니다. 건물 외관은 밝은 색상의 벽돌 마감으로 되어 있어 비교적 깔끔한 인상을 주며 전체적으로 2018년 준공 건물답게 노후된 느낌 없이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 세대에는 개별 창호와 발코니 구조가 적용되어 있어 채광과 통풍이 확보된 형태이며 도시가스 난방과 기본적인 주거 설비가 갖추어진 상태입니다. 이제 주변 환경을 보겠습니다. 본 물건은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대전도안초등학교가 자리 잡고 있고 주변으로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소형 삼각 아파트 단지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은 배재대학교와 모건대학교 등 대학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학생 및 사회초년생 임대 수요가 꾸준하게 형성되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본 건물 앞 도로를 통해 바로 가능하며 인근 간선도로와 연결되어 이동이 비교적 편리한 편입니다. 주변에 버스 정류장도 형성되어 있어 대중교통 이용도 무난한 수준입니다.
생활 인프라 역시 기본적인 편의시설과 근린상가가 인근에 형성되어 있어 임차인들이 생활하기에 큰 불편은 없는 환경입니다. 정리해보면 2018년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4층 건물의 상가 1호, 주거 8가구로 구성된 총 9호실 임대 구조이며 대학 수요가 받쳐주는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임대형 다가구 근린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어서 이번 물건의 권리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의 말소기준 권리는 2018년 8월 1일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설정된 근저당권입니다. 채권 최고액은 7억 2천만 원입니다. 이 말은 이 근저당보다 먼저 들어설 권리는 있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고 이 권리보다 뒤에 들어온 모든 권리는 낙찰과 동시에 소멸하게 됩니다. 등기부를 보면 이후에 설정된 임차권 설정, 압류, 임의경매, 강제경매, 세금 압류 등 각종 권리가 다수 존재하지만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온 권리들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는 구조입니다. 즉, 등기부상 권리관계만 놓고 본다면 낙찰자는 깨끗한 소유권을 넘겨받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임차인 현황을 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한 후 저희가 확인한 내용과 비교 대조하는 형식으로 보겠습니다. 법원 조사에서는 본 건물에 총 14분의 임차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리고 이 임차인들은 모두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한 후순위 임차인들입니다. 즉, 임차인 모두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또한 이 임차인들 가운데 8분이 배당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중 6번 임차인 한 분 한 분만 약 1,5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조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불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등이 미납되어 있고 이러한 세금이 선순위로 먼저 배당된다면 6번 임차인은 배당금이 줄어들거나 아예 배당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임차인들은 당연히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임차인들은 낙찰 이후 명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명도 비용과 협의 과정까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정리해보면 등기부상 인수해야 할 권리는 없지만 후순위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고 이들이 상당한 금액을 배당받지 못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에서는 명도, 전략과 비용을 반드시 포함해서 계산하셔야 하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정리한 진짜 임차인이 누구인지 몇 명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의 화면에 진짜 임차인을 올려놓았으니 확인해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편하실 겁니다. 10번 임차인은 배당 신청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차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법원 조사에서는 14분의 임차인이 있다고 하지만 정확한 것은 10분의 임차인이 있다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이제부터 이 물건의 실제 투자 구조가 어떻게 나오는지 낙찰 이후 자금 흐름과 수익 구조를 하나씩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금융 흐름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1주택을 보유한 투자자가 이 물건을 최저가에 낙찰받는다고 가정하고 계산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물건의 최저 입찰가는 7억 4,361만 5천 원입니다. 먼저 대출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주택자의 경우 낙찰가의 7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가정하면 7억 4,361만 5천 원의 70%는 5억 2,053만 500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물건은 1층 근린을 포함해 총 9세대를 임대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세대당 1,000만 원씩 방빼기 금액을 적용하면 총 9천만 원을 대출 가능 금액에서 차감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실행 가능한 대출금은 5억 2,053만 500원에서 9천만 원을 차감한 4억 3,053만 500원이 됩니다. 이제 낙찰자가 실제로 준비해야 할 잔금 자기자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낙찰가 7억 4,361만 5천 원에서 실제 대출 4억 3,053만 500원을 제외하면 낙찰자가 준비해야 할 잔금, 자기자본은 3억 1,308만 4,500원이 됩니다. 이제 취득세와 기타 세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6억 원을 초과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고정세율이 아니라 사선세율이 적용됩니다. 계산 결과 취득세율은 약 1.957%가 적용되며 취득세는 1,455만 2,545원이 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인 145만 5,254원이 추가되고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한다고 가정하면 농어촌 특별세 0.2%인 148만 7,230원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세금은 1,749만 5,029원이 됩니다.
여기에 법무사 비용 100만원과 기타 비용 50만원을 더하면 총 부대 비용은 1899만 5029원이 됩니다. 이제 최종 자기자본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낙찰 잔금 자기자본 3억 1308만 4500원에 부대 비용 1899만 5029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은 3억 3207만 9529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체 투자금 구조를 정리해보면 실제 대출은 4억 3053만 500원, 자기자본은 3억 3207만 9529원으로 대출과 자기자본을 모두 합한 총 투자금은 7억 6261만 29원이 들어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의 금융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계산한 구조를 기준으로 보면 실제 대출은 4억 3053만 500원, 그리고 투자자가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은 3억 3207만 9529원입니다. 먼저 대출이자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대출금 4억 3053만 500원에 연이자율 4%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1722만 1220원이 발생합니다. 이를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 대출이자는 143만 5100원이 됩니다. 다음으로 자기자본에 대한 기회비용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투자자가 투입하는 자기자본 3억 3207만 9529원에 동일하게 연 4%의 이자를 적용하면 연간 이자는 1328만 3181원이 발생합니다.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110만 6900원의 자기자본 이자 비용이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대출이자 143만 5100원과 자기자본 이자 110만 6900원을 합치면 이 물건을 운영할 때 한 달에 들어가는 총 금융비용은 254만 2천원이 됩니다. 즉, 이 물건은 매달 최소 254만원 이상의 임대수익이 발생해야 금융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물건을 내 명의로 만들려면 얼마가 들어가야 하는지 명확히 아셨나요? 물론 경매는 경쟁이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 물건을 내 걸로 만들고 싶으시다거나 경매에 투자해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은 영상 아래 설명란에 있는 연락처로 전화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아래 가입이란 글자를 클릭하시면 멤버십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멤버십 회원이 되시면 정말 큰 돈 벌 수 있는 멤버십 전용 영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경매 분석 중에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저희가 참 많은 노력을 들여 제작합니다. 부디 구독 한번 클릭하셔서 채널이 더욱 발전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 지인에게 알려주실 것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보증금 구조를 통해 실제로 투자금이 어떻게 회수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이 건물의 임차인 보증금 총합은 10억 9,900만 원입니다. 낙찰 이후 대출금은 4억 3,053만 500원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대출금은 임차인 보증금으로 모두 상환이 가능합니다. 즉, 보증금 10억 9,900만 원에서 대출금 4억 3,053만 500원을 먼저 정리하고 나면 남는 금액은 6억 6,846만 9,500원이 됩니다. 여기에서 낙찰자가 실제로 투입한 자기자본 3억 3,207만 9,529원을 회수하면 최종적으로 손에 남는 현금은 3억 3,639만 원이 됩니다. 다시 말해 투자금은 전액 회수하고도 약 3억 3,600만 원 정도의 현금이 추가로 남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남은 현금을 신협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연 4% 수준으로 예치한다고 가정하면 연 이자는 약 1,345만 원 정도가 발생하고 이를 월로 환산하면 약 112만 원 정도의 이자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에 현재 건물에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 80만 원을 더하면 최종적으로 매달 약 192만 원 정도의 순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됩니다. 즉, 투자금은 전액 회수되고 현금 3억 원 이상을 확보한 상태에서 매달 약 190만 원 수준의 현금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낙찰받은 이 물건을 매각해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낙찰가의 취득세, 법무사비, 등기비용 같은 부대비용까지 전부 합쳐서 총 투입금이 7억 6,261만 29원입니다. 그리고 3년 보유 후에 감정가 수준인 15억 1,758만 1,160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하면 매각가에서 취득원가를 뺀 단순 양도차익이 정확히 7억 5,497만 1,131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인데 그래서 12억 원까지는 비과세로 빠지고 12억 초과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만 과세대상 양도차익을 잡습니다. 그 결과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1억 5,801만 4,354원으로 확 줄어듭니다. 그리고 거주 요건을 채웠다고 보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 24%를 적용하면 3,792만 3,445원을 공제받아서 과세표준이 약 1억 1천만 원대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누진세율 구간을 적용해 계산해보면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전부 합친 최종 세금이 2,828만 8,500원 정도로 정리됩니다. 결론적으로 형님이 3년 뒤 감정가에 매각하면 나라의 세금은 약 2,828만 원만 내고도 내 주머니에 최종으로 남는 세후 순수익이 7억 2,668만 2,631원, 즉 7억 2천만 원대가 깔끔하게 남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차익이 7억 5천인데 세금은 2,800 수준으로 눌린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1주택 비과세 구조가 무서운 이유고 제가 이 물건을 강하게 보는 핵심 근거입니다. 오늘 물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정가 15억이 넘는 대전 도안동 근린주택이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지금은 감정가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서 입찰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임차 수요는 대학가 중심으로 이미 형성되어 있고 보증금 구조만 잘 정리해도 투자금은 전액 회수되면서 현금까지 남는 구조가 나옵니다. 거기에 3년 보유 후 감정가 수준으로만 매각해도 세후 순수익이 7억 원이 넘는 시나리오까지 나오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은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 잠깐씩 나타나는 기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런 실전 물건을 일반 공개 전에 먼저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채널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우선 공개 물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상담이 필요하시면 설명란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 앞으로도 돈 되는 경매 물건만 골라서 계속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실전경매연구소였습니다.